매직악셀 커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쭌입니다. 1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독립 창업이라고도 하고 개인 창업, 개인 브랜드라고도 하는데 그런 대표님을 모시고 바리스타 하면서 강사이면서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저희가 2부는 뭔가 균형을 좀 맞춰보고 프랜차이즈 현재 운영 중이시죠? 포레스토 대표님이시고요. 2000년도 초반에서 한 15년 업력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프레소라는 커피 브랜드를 만 15년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커피 시장에서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대표님의 시각으로 커피 산업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커피 시장은 일부에서 거의 다 저희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만이라도 하루에 2잔 정도 드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지금 커피 전문점 점포수가 이제 10,000개가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커피에 미쳤다,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시장에 있는데요. 대표님이 말해보시기에 내 브랜드 관점 말고 이 커피 시장 전체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커피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포화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포화되기 전에 또 이미 그 커피를 더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더 많이 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대되는 커피 시장에서 대표님의 브랜드는 시장을 확대하고 있나요?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요? 네. 유지하는 것만이라도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 커피 시장도 뭐 업계 기동량을 많이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렇게 잘 되는 1등, 2등은 잘 되고 조금 중소한 데들은 좀 어렵고 뭐 이런 전반적인 외식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네, 커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타벅스야 뭐 압도적인 1위고 올해 1조 5천억 뭐 이렇게 목표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 1조 2천억이었나 그랬으니까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이디야 그렇게 잘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트렌드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또 좀 힘들어하는 또 회사들도 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크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지금은 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그 블루보틀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진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스타벅스를 능가하거나 대항마가 될 거냐, 아니면 블루보틀 자체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그러니까 블루보틀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되게 컸죠. 그리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일본 갈 기회가 있어서 도쿄에 가서 2개의 매장을 봤습니다. 신주쿠역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모테산도에 있는 매장을 봤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는 왠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핸드드립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거의 뭐 돗대기 시장, 아수라장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그 정도여서 너무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매출이 좋은 거죠.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루보틀에서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여유롭게 나만의 커피를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드립을 해주고 여유롭게 마실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그냥 그 MD 제품들 사가고 그다음에 주문하고 뭐 블루 이름 부르고 뭐 이렇게 거의 시장통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오모테산도 가니까 그쪽에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일하는 사람은 9명 정도 되는데 테이블이 또 블루보틀 특유로 이렇게 좌석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기자도 없었고 그래서 5명을 저렇게 쓰고 저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정도. 그 커피 시장은 이렇게 많이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커피 또 구매하는 패턴 같은 게 좀 변화되는 경우가 커피 전문점하고 또 편의점, 대형마트, 쇼핑몰 이런 이제 구매 장소들에 대한 현황을 그 전체적인 산업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뭐 HMR 했지만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되겠지만 뭐 테이크아웃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커피를 구매하는 패턴을 본다고 하면요. 네. 커피 전문점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는 차지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편의점에서 우리가 커피랑 유제품, 커피 들어간 유제품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게 한 31% 정도. 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제품들을 대형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한 6% 정도.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토프레소 같은 경우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 있는 건데 다른 채널의 그 커피 채널에 대한 것들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잠재적으로는 그 커피 전문점의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시장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된다. 뭐 좀 캡슐 커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또 맛을 보니 기존 에스프레소 커피와는 좀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시장. 예, 우리 시장을 넘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편의점의 거는 제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을 봤는데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의 영역이 그 시장 안에서 각각 확대되는 게 아닌가. 다만 인스턴트 커피 부분은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시장이 그냥 아예 좀 색깔이 다 다르게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1부 때 저희가 지난 회차 때 개인 창업을 하신 개인 브랜드 운영하시는 바리스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이야기는 1부에서 들으시면 비교해서 한번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랜차이즈 또 대표님께서는 프랜차이즈의 또 장점들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단점도 물어봅니다. 이 커피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했을 때 창업자 관점에서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창업은 뭐 아까 뭐 전해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일단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 창업이 하려면 보통의 경우 학원도 다니고 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또 일정 기간 하고 또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면서 그 축적하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을 더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사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 시장만 좀 특별한 색깔인 것 같은데 트렌드의 변화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1년에 4번 메뉴를 내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처음에 맛을 봤던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늘 같은 메뉴였거든요. 네, 그냥 거의 카푸치노 마시고 그냥 그 안정적인 그런 좀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메뉴 개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 매장은 이제 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 반면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할까? 그런 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빠르고 계속 다양해져서 뭐 아까 신메뉴도 뭐 4번씩 낸다고 말씀하셨고 또 브랜드 자체도 계속 유행을 타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내야 되거나 새로운 브랜드로 내 고객이 뺏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커피를 제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건 편은 아니어서 신메뉴를 만든다고 하면 그 음료로요?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하더라고요. 이미 자체 메뉴도 많은데 여기서 뭘 바꾸고 뭘 개선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신메뉴의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 신메뉴가 보통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과정들 이런 거 설명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메뉴 나오는 과정 이제 평소에 계속 주변을 살펴보죠. 그리고 또 개인 매장들에서 또 잘하는 메뉴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또 재료들이 이렇게 뜨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다가 이번 타이밍에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제조하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제안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런 걸 받아보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요번에 흑당같이 된 네. 그러니까 흑당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건 정말 되겠다라고 다들 네. 생각했던 메뉴일 테고 다들 시작을 했죠. 토프레스도 저희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마 거의 다 비슷하게 한 것 결과는 같아요. 어땠어요? 그건 저희도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재료 수급이 좀 불안해서 어려워요. 너무 이제 많은 네. 업체들이 그걸 취급하다 보니까 재료 수급이 불안정해서 품절 처리했다가 다시 진행하고 그거 이런 게 납품한 그래서 사람 유통업자만 아주 그렇죠. 논하네요. 네. 유통하신 분들이 네. 예, 아마 재미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토프레소는 커피 말고 뭐 이렇게 사이드? 디저트? 뭐 예. 여러 가지 팔 것 같은데 어떤 걸 파세요? 뭐 보통 카페에서 많이 하는 허니브레드는 뭐 당연히 하고 있고 샌드위치는 저희 이제 매장 내에서 만들고 그리고 뭐 카야 토스트라든가 메뉴를 예, 토프레소가 그 출시하고 토스트 에스프레소에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네. 토스트와 에스프레소 그리고 네. 탑 에스프레소가 최고의 네. 커피.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다른 회사와 달리 15일 안팎의 온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늘 주문하면 오늘 로스팅해서 오늘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는 내일 도착하게 되고 매장에서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받았던 걸 재고로 사용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또 쓰기 때문에 가장 신선할 때, 맛있을 때 매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점주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만나야 되냐인데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좀 봐야 된다. 그 예전의 경험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분이 창업 문의를 했어요. 근데 네. 그분이 다른 브랜드를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 중인데 계속 가격이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서 네. 다른 거로 지금 바꾸고자 한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죠. 지금 공사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 그래서 목 작업이 들어갔냐 안 됐냐 여쭤봤더니 이제 목 작업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라고. 이제 목 작업이 들어간 상황에서 바꾸게 되면 비용이 더 발생하니 그냥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좀 낮춰서 금액을 창업 비용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테리어 옵션을 더 좋은 거로 바꾼다거나 기계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매출이 안 나와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위약금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위약금을 또 이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제 주변의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사하고 가맹점하고는 또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얼마나 가맹점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 조직이 탄탄한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데 보면 우리는 뭐 자주 방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갔다가 그냥 한 10분, 15분, 20분, 뭐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살짝 그냥 확인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장을 갔다 오면 매장에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불만족 나온 경우가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데 저희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업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할 때도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의 업력이나 매출액이 이제 비교해 볼 때 전체 업종이 2년 미만 25.3%고 근데 카페는 2년 미만이 41.1%라서 조금 2년 미만의 업종에서 카페는 많이 차지하는데 반대로 5년 정도 긴 시간이 됐을 때는 전체 업종은 42.1%가 있는데 카페는 업력이 29.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업종의 평균 매출, 요건 아마 집계마다 다를 건데 3,700 정도 월 평균 매출액이 평균적이라 하는데 카페는 1,37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커피 창업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성장하는 산업.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커피의 매출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작잖아요. 네. 그거는 투자 비용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비라든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 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로 비교하게 되면 좀
이렇게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수익 내시는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카페 창업에, 커피숍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뭘까요? 그 말씀하신 그런 장점 다 얘기하셨지만 뭐 혹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글쎄요, 뭐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진상이랄까? 이런 좀 깔끔하다. 네, 좀 예. 상대적으로 좀 없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장님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그 대체가 충분히 좀 가능하고 네. 운영의 편리함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하루에 보통 2잔, 3잔 또 드시는데 네. 그 내가 한 거를 매장의 기계를 이용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것 같지만 예. 큰 즐거움입니다. 카페들이 도심 외곽에 이렇게 대형화되는 네. 그런 카페들도 있고,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점 작아지는 흐름도 있고, 또 어떤 곳엔 또 실험적이긴 하지만 스페셜티로 아주 색깔을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의 성장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숙명처럼 선택됐잖아요.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다시 카페 창업자로 간다고 하면 현재 과거 말고요. 현재 어떤 유형의 카페 창업을 하고 싶습니까? 개인 카페로 해서 네. 소규모, 너무 작진 않더라도 그래서 베이커리와 접목된 로스터리 카페 이런 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부분도 좀 위축되게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다시 한다 그러면 개인샵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프랜차이즈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 한 것을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아내랑 같이 베이커리 카페를 좀 외곽에다가 아니면 지방에도 좋고 이런 데 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반대로 저희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셨던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소형으로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할 때 팁이나 아니면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 개인샵으로 잘 되고 계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와 개인샵의 그 포인트가 좀 다른데, 일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투자금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야 돼요. 일단 마음이 저분들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매장을 몇 개를 만들고 매출을 얼마로 늘리고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은 프랜차이즈 안 하시는 게 좋고, 우리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강하다 그러면 그렇게 저는 프랜차이즈 권하고 싶고, 저도 처음에 개인 창업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는 도둑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운영지원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조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가맹점이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은 가맹점은 본사가 오픈만 해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접점에 있는 슈퍼바이저 조직을 강화시켜서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커피 창업 자체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아트를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내가 준 거 가지고 역시 맛있어 뭐 이런 표정을 줬을 때 그런 데서 뭔가 자기 소소한 기쁨이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그냥 또 손님 아메리카노 손님 들어오시네 이게 아니라 저분 어저께 맛있게 드셨는데 오늘도 맛있게 해드려야지, 그런 뭔가 만족시켜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신 분, 이런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영님 혹시 악셀 질문 하나로 완전히 네. 좀 당황하게 하실 질문들이 근데 있을까요? 지금 제가 대표님 오늘 처음 뵙긴 했는데 사실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온화한 성격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과연 톱프레소가 그렇다고 하면 좋은 브랜드라고 할 때 우리는 폐점률이 다른 브랜드에서 작다, 크다. 두 번째 근거를 대라. 이게 또 그렇죠. 이게 또 잘 되면 네. 내가 이 지점에서 톱프레소 잘했고 내 슈퍼바이저가 마음에 들면 옆에 있는 지점에서 또 한다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선방하고 있다는 거에 근거를 대라. 뭐 네. 매출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사실 매출은 저희 뭐 이렇게 네. 경쟁 보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저희가 다른 회사도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지만 15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폐점한 매장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정말 폐업을 하게 되면 함께 좀 마음 아파할 수 있는 회사. 예,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매장에 가서 얘기하다가 정말 울컥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하면 다시 가기 싫은 자리잖아요. 대표로서 가기 싫은 자리인데 가서 이제 이분은 이제 정리하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 가기로 했다고. 근데 너무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잔잔하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원망도 없고 이제 그분이 하셨던 게 잘해주셨었는데 자기하고는 자기가 장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폐점한 매장은 사실 이게 뭐 안 돼서 폐점하는 매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주변 상황, 그다음에 매장의 상황 이런 거에서도 폐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또 한 분은 저희 매장 하셨던 분이 또 저희 다시 한 2년인가 1년 좀 넘었는 2년 정도 됐는데 다시 저희 매장 또 하시고 싶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하셨던 분도 다시 이제 상황이 정리되니까 다시 또 저희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시고 예,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저희도 이제 매장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들에게도 그런 얘기 뭐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너의 삼촌이나 아니면 이모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고 매장을 가면은 마음이 다를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엄청난 하이테크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공감해주고 그냥 그 눈높이 저분이 우리의 이모라고 그러면 내가 이 매장을 어떻게 볼까 이런 관점만 돼도 충분히 문제는 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준비하신 내용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돌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요. 끝으로 뭐 이거 얘기 꼭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거는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서 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전체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정치도 똑같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돼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빨리 기술 배워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어떤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까도 커피 쪽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새로 커피를 창업하려고 이제 퇴직을 하고 창업하려고 그러면 일단 배우고 실습하고 그다음에 어떤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창업할 수 있는데 그러면 1년이 넘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을 위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사실 그거이기도 한데 본사가 혼자 잘 될 수가 없어요. 가맹점이 잘 돼야지 본사도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본사는 어떻게 하면 가맹점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